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또 원내 관련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위원회의 의원들 그리고 또 중진 등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우선 듣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님이 원내에서 의총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특별감찰관 해야죠. 그 말씀만 드릴게요. 기호도 바로 나왔습니다. 원내, 원외. 제가 총괄하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오늘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특별감찰관 추천 이거 진행한다. 한동훈 대표가 밝혔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거는 원내 사안이거든요. 그 말은 즉 제 관할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에 관련해서 다시 입장을 냅니다. 자,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대표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참고로라고 말을 했죠. 그렇지만 그게 진짜 같습니다. 오늘. 참고로 당연하지만 원내, 원외 이거 다 제가 관할하거든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나오죠. 특별감찰관 얘기 나오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어제입니다. 이거 원내 사안이거든요. 이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안과 같이 야당과 협상 통해서 원내에서 결정되는 거지 원외들이 관할할 바가 아닙니다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자 오늘 한동훈 대표 굳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당대표는 당 전체 업무 총괄합니다. 원내건 원외건 다 해당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이거요.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다음에 호주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신데 우선 두 분께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죠. 먼저 김상일 평론가부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른바 면담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수위가 더 높아졌다 이런 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지금 언론에 또 이런 표현 쓰더군요. 한추 갈등, 한동훈 주경호 갈등이다. 이게 연장선으로 가고 있다. 이런 번진 모양새인데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누구 말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세요?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일단 형식 논리로만 보면 예. 추경호 대표 얘기가 맞죠. 맞는데 이런 겁니다. 추경호 대표도 원내 사안이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총이라는 의원총회의 의장은 추경호 대표가 맞아요. 의원들의 이른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쵸. 의원들의 전체 모임에 약간 반장 역할이 그쵸. 한다. 회의를 진행하고 주관한다. 주관하는 의장은 추경호 대표가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 한동훈 대표도 예. 정치적으로 자기 이슈를 밀고 나가고 주장하고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위를 통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이게 누구 권한이다 말하는 게 두 분 다 우스운 거예요. 절차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정책위를 통해서 이 이슈를 의총에 제기를 하고 특히 정책위가 당론도 만드는 기본 기관이에요. 최종 추인을 의총에서 하지만.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거를 그냥 절차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뜻을 존중하고 절차를 밟아서 저는 제 뜻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면 되지.
이건 내 권한이야, 당신 권한 아니야. 이렇게 싸우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 사실 그렇게 비춰졌잖아요. 그렇게 비춰지죠. 그러니까 오.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분 다 너무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는 엄밀히 얘기하면 행정집행 결정의 최고권자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의총에서 결정하는 거는 마치 국회에서 제도와 구조, 어떤 틀을 정하는 것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예. 거기를 내가 모두 내 결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듯이 말하는 건 맞지 않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죠. 뭐 국회의장이 모든 걸 자기가 다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네.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 들어볼게요. 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에 대해서 네. 한동훈 대표는 진행하겠다고 오늘 또 강조했거든요. 진행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하도 의총에 의원들이 이걸 안건으로 해주세요. 의총을 열어주세요 하면 추경호 대표는 그걸 열어서 토의를 해야죠. 토의를 근데 해야 만약에 자기가 의장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뭉개고 안 하겠다. 회의 자체를 안 열겠다 그러면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뭐 제가 여론의 압박이나 이런 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한은 예. 기본적으로 형식 논리로는 추경호 대표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뭐 주체인 거는 맞습니다. 갑자기 이제 관할, 통할, 총괄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원내로 나눠서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말이 더 타당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감찰관제도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제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원내 전략이고 저도 오늘 당원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예. 원내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의원총회 권한이고 의원총회 의장은 원내대표고 그러니까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당무라는 것은 그러면 원내 외가 사실 다 있는 것 아니냐. 당이라는 게 여당이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럼 원내 거 다 빼면 뭐가 남는 겁니까? 뭐 당 그냥 뭐 그 월급 주고 그런 거 하라고 당대표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사무총장이 할 일이고. 그러니까 한 대표도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논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복잡할 때는 예. 저는 원론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저 두 분이 지금 왜 다투느냐. 예.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거냐 말 거냐 그걸로 지금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감찰관은 추천하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중에 특별감찰관 추천하는 거를 미루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필요하다 생각해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또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찰할 필요가 있어서 만든 제도이고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가 있으니까 이거 필요 없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임명을 안 했던 거고 또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건 여야가 협의해서 추천하면은 임명하겠다라고 여러 번 밝히셨던 거고 그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국민들께서 여러 이제 그 우려들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인권재단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것 못지않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거를 밀어놓으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의 기존 입장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계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들의 뜻으로 돌아가자, 국민들의 민심으로 돌아가자. 그렇다면은 추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건데 이게 서로 관할권 싸움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번져버린 거잖아요.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서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 대표와 원내대표 상을 가만히 보면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 소속원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친한, 친윤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시더군요. 근데 언론에서는 씁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위원회의 열렸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모습, 갈등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원들도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인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도를 넘어갈 때는 그것 또한 우리 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자해적 행위로서 보수 진영의 공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차분하게들 말씀 좀 하시면 아주 뼈들이 있죠, 말에 지금요. 상반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제인가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모여있는 이 대화방이 있대요. 메신저 대화방. 근데 거기에 어떤 글들이 올라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친한계 의원으로 일단 뽑히죠. 그렇게 간주됩니다. 근데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특별감찰관 얘기 꺼내니까 이렇게 돼요. 원내대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 특별감찰관 도입 원천 반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답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또 그럽니다. 당 기조 주장 관련된 것이라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건 의총 열 거예요. 뭐 약간 이런 취지의 입장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직접적인 답은 아닌 거였죠. 그러니까 뭔가 저렇게 굉장한 신경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실이 이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된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좀 설명을 살짝 언론 통해서 내놓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 그럼 뭡니까? 한동훈 대표의 정체성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지금? 아무리 급해도 원칙이 있고 차근차근 문제 풀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이거 연계 여부는 원내 협의를 거쳐야 한다. 원내 협의. 원내라고 콕 집어서 강조합니다.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관할 이건데 일단 형식적으로. 소정욱 변호사. 대통령실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저는 이제 대통령실 어느 편이라기보다요. 예. 지금 특별감찰관인데 이거 빨리 추천해야 된다는 데서는 이설이 없어요. 예. 그럼 추경호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예. 국민의 압도적 여론도 그렇고 대통령도요. 대통령도 빨리 여야 추천해달라. 예.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 나왔어요. 지금 오히려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소극적이에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을 5년 동안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안 할 소극적인 게 왜? 민주당은 특검을 원하거든요. 근데 특별감찰관이 되면 특검 여론이 좀 희석되면 어떡하나? 그걸 우려한다, 민주당은? 소극적이잖아. 한 번도 민주당이 예. 우리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요. 저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한데 예. 문제는 현재 당론은 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8년째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요거를 이렇게 연계해서 민주당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두 추천 같이 가지를 하자. 같이 하자는 거죠, 지금. 여기 당론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중요한 게 한동훈 대표 이게 문제 절차 당론을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이게 의원총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조용하게 추경호 대표하고 만나서 그 방도 바로 옆이잖아요. 예. 만나서 이게 당론이 요래 돼 있는데 우리 이거 연기하지 말고 이렇게 추천합시다. 그러면서 이게 의총을 거치야 되니 그러면 이게 원내대표께서 의총을 좀 해가 여론을 수렴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나면 언론에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 면담할 때도 이게 언론에 불쑥 3가지 요구 조건을 이게 미리 공개하잖아요. 예. 항상 앞서 나가는 거죠. 이런 게 자기 정치예요. 왜 미리 내가 당대표니까 당내 원내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미리 꼭 추천할 듯이 결론을 언론 보도가 먼저 나버리고 그다음에 통받으시 하니까 절차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런다면 아무튼 뭔가 묘하게 신경전들 아니면 아주 드러내놓고 갈등 상황 이런 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뭔가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일단 들어보시죠. 일단 국감 이후에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총괄하는 것이 당대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당 대표 업무라고 이제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자, 지금 당내에서 일단 그만하시지. 개파 갈등 양상이 뭐더 이상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특감 없습니다. 없이 특검을 막을 수 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질문은 많은데 답변이 짧았군요. 근데 아무튼 국정감사 끝난 뒤에 의원총회 열 거다. 여기서 논의할 거다. 이 얘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조금 성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원총회가 열리면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의원들
물론 100명이 조금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생각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걸 또 언론이 계파 분류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왜 계파 없다니까 자꾸 계파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오늘 언론들이 이런 비슷한 분석 참 많이 내놨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대략 한 20여 명 정도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친윤 성향, 친윤계라고 분류되는 성향이 한 40여 명. 좀 많아요. 그리고 중간지대. 중간지대를 중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관망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40여 명에서 50명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이름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보도 내용 보면 그래요.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이게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갑론을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만장일치가 안 되면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아까 저 그림 계파 세 부류로 분석이 됐었는데 결국엔 표결 시 캐스팅 보트는 또 역시 관망파 중립파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겠죠. 오늘 저 매체 말고 저보다 앞서서 조간신문에서는 중립지대 65명 이렇게 약간 숫자가 틀리죠 지금요. 분류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헤아리기가 어렵고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원내 저런 사안을 어느 정당이 표결로 가나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표결한다? 그것도 사실 쉽진 않아 보여요. 지금은 형국은요. 아까 앵커가 얼핏 그 얘기 슬쩍 했습니다. 지금 윤한 갈등이라고 윤한 뭐 대결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뭐 독대신 요청 그걸 받니 안 받니 그래서 결국 지난 월요일에 만났던 그 이후에 느닷없이 지금은 한추 갈등이요? 그러니까 이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의 색깔이 저게 아닙니다. 달의 모양이 저게 아닙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문제 제기에 느닷없이 중간에 누가 나타나서 손가락을 가리키며 어느 달을 얘기하십니까? 달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관심이 손가락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죠. 당신은 그 손가락 올릴 자격도 없는데 왜 손가락을 달을 향해서 아니면 그 손가락에 뭐가 때가 묻었네. 지금 영락없이 이런 형국이에요. 왜 특별감찰관이라는 카드가 나왔는가는 지금 쏙 뒤로 빠지고 잊어버렸죠, 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 게이지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뭐 이런 얘기에 뒤끝에 그러면 특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이라도 먼저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빠지고 특별감찰관 문제는 원내대표 소관이다 아니면 당대표가 뭐 관할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라는 본질은 그냥 사라지고 지금 다른 말단의 문제만 가지고 모두 지금 글로 가고 있는 형국 아니에요? 지금 추경호 대표가 저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게? 좀 그런 점에서 이 특별감찰관 문제가 원내 사안이냐 아니면 뭐 당대표의 통할 사안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돌파 내지는 위무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천착을 하는 게 그게 사안의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영상이 하나 바로 들어온 게 있는데요. 제작진이 이제 그걸 좀 바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감장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본인은 원내를 다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정감사는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활약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옆에 보면 박종환 비서실장과 함께 국정감사장을 다니면서 자당 의원들 그리고 위원장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지금. 이거 독특한 상황이 아닐까요? 일단 똑같은 모습 보이죠? 지금 들어오다가 약간 뭐 했는데 윤상현 의원하고 살짝 몸이 부딪혔어요. 오늘 외통위를 지금 인사를 했다고 그러죠? 지금 다른 상임위도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답니다. 김상현 평론가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뭐 참모들이 조언을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과거에도 뭐 저런 일을 하면 뭐 저게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오전에 지금 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시점이 지금. 너무 묘한 시점에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건 의총을 대비해서 어떤 의원들의 여론을 모으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어필을 하는 그런 행보로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영상이 오후 한 3시 조금 넘어서 한 20여 분 정도 네. 상임위를 다니면서 인사를 저렇게 했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지지를 좀 견인하기 위한 예. 행보로 보여져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아, 뭔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까, 네네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윤경호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한동훈, 추경호 갈등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냥 대통령의 돌격대장 내지는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그 뒤에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다른 거에 예. 방점이 저는 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의총을 한다 그러면 의원들은 고민할 거예요. 제가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데 그 옆에 좀 얻어먹을 게 많은데 그걸 따라갈 것이냐.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층에서조차도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게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한데 당심과 민심을 따라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저는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그 의원들의 어떤 모습이 예.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지금 보시면 전 내용이 좀 들어왔어요. 한동훈 대표가 국정감사 진행 중인 9개 상임위 회의장을 찾아갔군요. 한동훈 씨는 9개를 돌았대요. 아, 그러면 이거는 딱 이제 스케줄을 잡고 의원들 다 계시죠 하고 확인하고 이제 쭉 지금 뭐 국방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짝 대기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잠깐 보기도 하고 저렇게 진행 상황도 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악수도 하는 모습까지 오늘 있었다는데 소정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참 이게 저는 뭐 좀 예. 황당합니다. 아, 황당입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국감이요. 여야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 질의를 하고 있고 정인이 나와서 이게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뭐 쉬는 시간에 잠깐 하는 건 모르겠는데 예, 예. 지금 이렇게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다 저렇게 하면 이게 국감이 중단되고 방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쉬는 시간인지 회의 시간 그러니까 모르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은 모르겠지만 뭔지는 정확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동을 이게 저는 처음 보거든요. 오. 저도 이게 정치 한 20, 30년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니 처음 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원내대표, 당대표 다 모셨잖아요. 예, 예. 저희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회의 처음 도중에 보시죠? 예, 예.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가 회의 도중에 돌면서 국감이 중단돼서 이게 다 악수하는 모습이 있었다고요? 예. 그거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 이런 제가 식의 이런 건 직접 없어요. 모시고 돌기도 아, 여기는 하고 경험이 했는데 있으신데 여기는 저게 회의 도중인이 도중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왜?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알겠습니다. 사실 좀 납득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얘기가 이렇게 자꾸 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외 당대표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본인은 원외 상황, 원내 상황 제가 다 총괄합니다라고 얘기를 꺼내는 상태에서 국정감사장, 원내인 국회의원들의 무대인 국정감사장에서 인사를 했다는 측면, 이 상황을 배경에 놓고 보면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이 모습 꽤 많이 회자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국방기관 노고 많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또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옵니다, 지금. 아, 상황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속보 영상을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렸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내일 일정이 있는데요. 대구를 방문합니다. 화면 보시죠. 권영진 의원이 어떤 이 좀 주축이 되는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강연을 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요. 그럼 뭐 사실상 초청하는 셈이 됐는데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첫 TK행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강연차 간 겁니다. 근데 또 대구 하면 생각나시는 분, 많은 분들이 생각나시는 분 있잖아요. 한 분.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올립니다. 오늘도.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분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공천 덕분에 초재선 의원이 됐다면 보답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초자 밑에서 설치는 다선은 초자는 이게 누굽니까? 지금 누구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밑에서 설치는 다선은 최근에 한동훈 대표와 가까이 지내고 뭐 만찬도 가고 이런 다선 의원을 겨냥한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초청한 걸로 보이는 대구 지역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다선은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는지 한심하다. 채통을 지키세요. 선수가 부끄럽네요. 선수. 그러니까 국회의원 여러 번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그리였어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네네. 설마 내일 한동훈 대표 대구 가지만 뭐 홍준표 시장을 만날 계획은 없는 거죠? 홍준표 시장님은 대구 시정이 잘 운영이 될까 좀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중앙 정치에 관심이 너무 글을 많으신 자주 것 같아요. 올리죠. 네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뭐 한동훈 대표 만나실 시간은 없으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부산 금정도 갔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대구 갈 텐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도 지역을 좀 다니다 보면 약간씩의 그 저희 지지자들 사이에도 의견 분화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간혹이에요. 간혹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은 대구나 부산에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격려하고 한동훈 대표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더 이제 그 고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대구의 민심이 왜 한동훈이 좋아서 지지하느냐? 저는 그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별감찰관 문제도 그렇고 의원총회 만약에 열려서 저도 표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예. 토론이 벌어진다면 저는 찬성하는 의원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단톡방에서도 친한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올리니까 친윤계 의원들이 아무도 올리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 명분과 또 민심과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까 이런 예. 판단을 했을 때는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경호 수장님, 지금요,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각각만 보면 뭐 그럴 수 있구나,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근데 그거를 같이 놓고 쭉 보면은 뭔가 흐름이 있는 건가? 어제만 해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면담이 있었어요. 그 자체만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동훈 대표가 대구를 갑니다. 홍준표 시장이 있는 그 대구를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겁니까? 뭘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의 연속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어 보여요. 저는. 예.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만난 거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대구를 일부러 갑자기 일정을 만든 그건 사실 아니겠죠. 강연이니까 미리 좀 잡혀 아까 있었겠죠. 권영진 초청에 예, 권영진 의원 초청. 어느 포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이 돼 있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거는요. 근데 저는 내일 한동훈 대표가 가면 과연 대구 민심이 어떤 반응을 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 예. 뉴스에 다뤄졌는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요.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호준석 대변인이 당사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집회 있었죠. 예. 집회 있었습니다. 한동훈 물러나라. 한동훈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저는 그걸 찍은 영상을 봤거든요. 약간 격렬하게 약간 비난을 예, 하는 한동훈 모습이었던 것 대표의 같아요. 뭐 최근에 뭐 머리 예, 스타일 예. 그다음에 뭐 나중에 뭐 좀 밝혀졌던 무슨 뽕 뭐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아주 격렬한 비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약간의 뭐 복장이나 이런 것까지 예, 막 그분들이 과연 국민의힘 당원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분들인 걸 뭐 분명히 하겠죠. 근데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67%를 얻었을 때 저분들은 과연 어떤 입장이었을까? 그 한 3달 사이에 바뀐 분들인가? 그러면 내일 대구도 서문시장에 가서 한동훈 대표가 사인해 주느라고 기차 시간을 뭐 뒤로 미루고 했던 그때 분위기와 내일 갔을 때 과연 어떨까?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긍정이 최저치, 긍정 최저치 조사마다 이렇게 나올 때 특히 갤럽 조사에서 곤두박질을 칠 때 유의미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동안에 철옹성처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좋다고 얘기했던 TK 지역의 숫자가 급락했잖아요. 의료 갈등 뭐 이거 가장 큰 이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나왔던 현상은 70대, 60대들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기류의 변화가 내일 한동훈 대표를 맞이하는 대구의 민심 어떻게 표출이 될지 예.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혹시 실망을 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한동훈이라는 대안을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나온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7%라는 지지였을 텐데 예.
그 3달 당선되고 나서 3달 동안 한 게 뭐 있냐? 뭐 여러 압박과 비판 시달렸잖아요. 그러다가 독대를 하고 지금 특별감찰관 운운하면서 급기야 한추 갈등이라는 예. 이런 이제 단계까지 왔는데 이게 과연 그런 민심의 이 도도한 흐름이 한동훈 대표에게 어떻게 반영이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자, 여러 가지 모습이 진행 중에 내일도 꽤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가서 그 강연이니까 한동훈 대표 뭔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꺼내놓을까? 중앙정치와 관련된 어떤 얘기를 또 꺼내놓을까? 그리고 대구의 분위기는 과연 어떨까? 이것도 주목사항입니다.